1982년 원년 우승팀 오비베어스. 그 중심에는 당연하게도 36게임 출전, 선발, 마무리 가릴 것 없이 224.2이닝의 투구, 투수로서는 초유의 기록 22연승, 팀 이닝 중 29.1%나 소화하는 혹사, 결국 24승 4패 7세이브로 시즌을 마무리한 투수 박철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허리를 다치고 그러면서도 진통제를 맞고 한국 시리즈 3차전에 출전한 박철순 선수. 결국 팀은 우승했지만 허리의 고통은 도지면서 그는 이후부터 부상에 헤매게 됩니다. 그와 함께 원년 우승팀 오비베어스마저 긴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1994년 다시 재도약을 꿈꾸던 오비베어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독 항명 사태에 휘말립니다. 체벌에 불복한 선수들이 집단 이탈한 사건이죠. 팀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그때 팀의 기둥인 박철순 선수가 다시 앞으로 섭니다. 그리고 오비베어스를 다시 살려냅니다.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이번 편의 주인공은 불사조 박철순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박철순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가 만들어낸 첫 번째 스타 플레이어가 분명합니다. 1982년 실밥이 그대로 보일 지경으로 정지된 채 흘러들던 시속 100km 안팎의 판볼과 원격 조정으로 방망이를 피해가듯 했던 포크볼은 만화에 나오던 마구가 허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죠. 게다가 그런 감속구와 섞여 들어오던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았던 시속 140km대의 강속구는 체감속도 150km 이상으로 날아가는 듯한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진된 몸으로 원년 우승을 위해 경기장 밖에 세워둔 구급차에서 은밀히 주사를 맞아가며 공을 던진 끝에 얻은 허리 디스크, 허리 부분에 5번이나 되풀이된 부상, 또한 3번이나 거듭된 절단된 아클레스건. 당연하게도 구단은 박철순에게 은퇴와 코치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에게 남은 건 2군을 오가는 수모. 그리고 1994년 시즌. 사실 1994년 시즌은 오비베어스에게 희망의 기운이 충만했던 해였습니다. 전 시즌이 1993년에 프로선수 출신 감독 1호인 원년 멤버 윤동균을 중심으로 서울 라이벌 LG 트윈스를 막판에 밀어내고 최종 1회 3위로 올라서는 통쾌한 역전극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1993년 시즌 팀의 66승 중 혼자 32번의 승리를 지켜낸 철벽 마무리 김경원과 전성기에 들어선 김상진, 권명철, 강병규 선수가 이끌어낸 2점대의 팀 방어율, 그리고 신인 유격수 김민호와 김영석, 김광림, 김상호 선수의 KKK4가 이끄는 강타선. 하지만 지난해의 희망을 이어 우승권을 넘볼 것으로 기대했던 1994년 오비베어스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악의 비극 상황으로 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철순 선수가 팬들과 동료들 앞에 섭니다. 부상과 2군의 수모를 겪고서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선택인 은퇴.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외칩니다. 평소보다 굵어진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훈련장을 이탈해 사흘째 콘도에 머물고 있던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따금 콧물 훌쩍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후 윤동균 감독의 퇴진, 연속 경기 출장 신기록을 622에서 멈춘 김영석 선수. 내내 2군에 머무르다 1군에 승격한 당일에 사건에 휘말린 거포 강영수 선수 방출.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던 시즌 성적.
그렇게 오비베어스 팀의 가슴에는 생채기들만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언제든 역전을 허용하는 스포츠입니다. 1995년 오비베어스는 다시 뜨겁게 타오릅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1995년) 시즌은 박철순 선수에게 있어 한국 프로야구 14년 차였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그는 비어있는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미 백승 투수 장호연 선수는 물론 김영석, 김상호 같은 조카뻘 선수들보다도 적은 연봉을 받고 있던 박철순은 내 몫에 대한 집착마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상처 입었던 후배들을 다독입니다. 오비베어스는 지난해의 울분을 그대로 우승이라는 목표로 돌려세웁니다. 1995년 오비베어스는 포기하지 않는 야구란 무엇인가를 말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인 정수근과 3년차 김민호 선수는 쉴 새 없이 상대 내야를 헤집었고 김영석과 김상호 선수는 주자들을 알차게 불러들였습니다. 2군에 올라온 약관의 심정수는 곧장 21개의 홈런을 넘겨대며 무너진 상대 마운드를 다시 한번 밟았습니다. 마운드에서는 17승의 김상진과 15승의 권명철이 앞장섰고 김경원이 다소 주춤했던 마무리의 빈틈은 이용우와 진필중 선수가 완벽하게 메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철순 선수. 그의 박철순 선수는 100이닝에 가까운 공을 던지며 9승을 올립니다. 때로는 선발로, 때로는 마무리로, 때로는 중간 곁으로 등장하는 그는 한 명의 투수라기보다는 성스러운 종교의식의 집정관에 가까웠습니다. 투수 교체를 알리는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겹쳐 권이나의 목소리로 에이스를 위하여가 구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베어스 선수들과 관중들은 또 한 페이지 역사의 순간에 참여한다는 감격과 또한 알 수 없는 흥분에 달아올랐고 상대팀 더가웃은 자기 쪽 응원석마저 들떠가는 난감한 광경을 애써 외면하며 헛기침 속으로 잦아들곤 했습니다. 결국 베어스는 막강 트윈스를 반경기 차로 밀어내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서 자이언츠와 맞섭니다. 7차전 최종전까지 이어지며 무려 5번이나 8회 이후의 승부가 갈리는 열전이 거듭되었고 그런 난전 속에서 승자와 패자는 객관적인 전력이 아닌 진영과 집중력에서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3승을 먼저 올려놓고도 6차전 역전패를 당해 원점으로 몰려간 자이언츠는 정신력의 핵인 박정태의 결정적인 실책으로 2점을 헌납하며 무너집니다. 반면 베어스는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대열로 원년 우승 후 무려 13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아옵니다. 1995년 시즌 한국 시리즈 MVP는 4할에 가까운 타격의 도루를 무려 6개나 성공시키며 자이언츠 마운드와 내야를 교란한 김민호가 뽑힙니다. 그러나 축포가 오른 순간 잠실구장의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박철순이었습니다. 마운드의 권명철이 마지막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놓는 순간 카메라가 포착한 얼굴 역시 더가웃의 박철순 선수였죠. 권명철이 마지막 손동일 선수를 내야 땅볼로 잡고 우승을 확정지은 순간 베어스 선수들은 김인식 감독을 행가래 친 다음 박철순을 무등 태운 채 야구장을 달렸습니다. 그 순간이 짧게는 지난해의 불운을 씻어내는 흥분이었고 길게는 1982년 우승의 다음 장을 써내리는 13년 베어스 역사의 한 획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96년을 마지막으로 박철순은 야구공을 놓게 됩니다. 1997년 4월 29일 인간으로 돌아온 박철순은 더 이상 마운드에 뿌릴 뼈가루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타오른 야구선수 박철순을 묻어놓은 무덤인 마운드에 입을 맞추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등번호 21번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번호로 비계됩니다. 불사조, 영원한 에이스, 신화, 전설. 그의 이름 앞에 또 하나의 단어를 들어 세우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박철순이라는 이름, 그것만으로도 짙게 떨려오는 느낌이 충분하니까요.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이번 편의 주인공은 시련을 견디고 다시 부활한 인간 승리의 대명사 박철순 선수 편이었습니다.